사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입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몰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몰입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몰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성과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재성의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몰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몰입이 왜 우리의 성장에 중요한지, 그리고 제대로 된 몰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정의, 그러니까 definition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과외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이 돼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처음 수학을 가르치면 집합에 대한 정의부터 물어보고 시작하면서, 집합에 대해서 다 문제도 풀 줄 알지만 집합의 정의를 말하지 못하면 너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문제 해결력이나 아니면 전략 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도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 프로블럼, 루트 커즈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정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몰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몰입이라는 한 단어가 얼마나 심오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꽤 많은 사람들, 사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입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몰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몰입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몰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성과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몰입이라는 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인생적으로 그리고 커리어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무거운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제 책 행동의 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썼지만 저는 한 권만 권한다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이 행동의 완결이라는 책을 가지고 조금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하는 교양 강연 같은 걸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중학생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처음에는 서울대 나온 아저씨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강의를 그 관점에서 듣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모든 중학생 친구들이 진짜 몰입해서 듣고 최종적으로 엄청난 큰 박수까지 쳐줘서 정말 감개무량한, 정말 뜻깊은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들이 오니까 부모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다가 호되게 뼈를 맞으셨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는 집에서 자꾸 공부 안 하고 딴짓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두 분은 그러면 자녀분이 집에서 공부하려고 하거나 집에 있을 때 뭐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TV 보거나 휴대폰 하거나. 네, TV 보거나 휴대폰 하는 부모님인데 어떻게 자녀가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하시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신 적은 있을까요? 이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두 분 혹시 좋은 대학 나오셨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 하셨었나요?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 이미 우리가 대학을 나왔잖아요. 이미 대학 나온 것을 지금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적어도 집안에서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학부모님들도 약간 부끄러워하는 분도 계시고 박수치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여러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잘 마치고 이분들이 가지 않고 저한테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 주셨어요. 물론 뭐 저한테 불만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 본인이 되게 부끄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점잖게 잘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꺼냈던 단어가 바로 몰입이었습니다. 몰입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몰입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부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몰입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커리어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도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부를 몰입을 해야지 다른 것들을 몰입하면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몰입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이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 인터넷 서핑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건 몰입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몰입은 인터넷 서핑을 꾸준히 하는 게 몰입이 아니죠. 왜 아닐까요? 그러면 몰입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하고 계실까요? 몰입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한 가지 혹은 특정 주제에 끊임없이 시간과 노력을 쏟는 일, 한 가지 주제에 심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사이트도 갔다가 저 사이트도 갔다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이건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이것저것을 하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선 그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아이가 따님이셨는데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가요? 라고 했더니 패션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가 인터넷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어떤 곳들을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셨나요? 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여러 쇼핑몰이나 패션 관련 사이트만 다니고 있다면 이 친구는 패션에 심취해 있고 몰입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중학생이니까 너무 공부해라 이렇게 강요해서 오히려 마음이 틀어지게 놔두는 것보다는 이곳에 집중하게끔 해서 정말 푹 빠져 들어가는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본인이 심취하고 몰입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나중에 집중력 있게 어떤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은 우리가 잘 몰랐던 걸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계속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건 몰입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영화가 있다고 해볼게요. 아니면 드라마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에 심취를 해서 영화의 드라마에 나온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알고 배우 이름과 뭐 어떤 배경에서 이게 일어난 건지 비하인드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게 된다면 한 가지의 영화나 한 가지의 드라마에 심취했기 때문에 이건 몰입이 맞습니다. 자, 이걸 누가 했냐면요. 제가 바로 했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당시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봐서
당시에는 좌석제가 아니고 그냥 표를 내고 들어가서 입석으로도 영화를 볼 수가 있었는데 3시간이 넘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에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엄청나게 감동해서 영화를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사건, 그러니까 타이타닉 거의 침몰이죠. 이 사건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무슨 일을 벌였냐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 타이타닉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그런데 왜 하필 홈페이지였을까요? 제가 컴퓨터 공학 출신이고 워낙에 컴퓨터를 좋아한다는 건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영상을 처음으로 저를 접하셨다면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적으로도 굉장히 심취해 있었겠죠. 당시에 이제 웹 언어랑 이런 것들이 점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새로 나오고 있는 웹 언어를 조금 더 실전에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겸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조사를 할 겸,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그 전에는 전혀 할 수 없었던 HTML 그리고 PHP 그리고 뭐 그 외에도 CSS, 거기에다가 뭐 자바스크립트, 자바 애플릿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막 한 거예요. 다 공부를 해서 여기에다 게시판도 만들고 어떤 스토리고 배경은 뭐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없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생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까지 다 입수를 해서 홈페이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런 뭐 예상된 전개는 아니긴 한데, 제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서로 소통을 하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서로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 친구도 생겼고, 뭐 그 외에도 친구들끼리 메시지 보내는 것보다 그냥 이 안에서 소통을 하는 그런 약간 마을 같은, 인터넷 공간상의 마을 같은 개념을 그때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문화였는데 그런 것들이 우연찮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주 작게는 여러 가지 웹 언어들을 그것을 계기로 공부하고 익힐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했던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내려 갈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예상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이런 것까지 제가 겪고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게 바로 몰입이 주는 장점이자 몰입이 주는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몰입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여기에서도 조금 구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몰입은 다시 한번 나누면요, 소비적 몰입과 생산적 몰입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비적 몰입이라는 건 특정 드라마 혹은 영화,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거기에다가 뭐 특정 아이돌, 뭐 덕질한다고 하죠. 그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뭐 스포츠에 심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비적 몰입이 됩니다. 몰입은 맞는데 소비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하는 몰입이기 때문에 소비적 몰입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산적 몰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흔히 생각을 해보면 논문 쓰는 활동이나 아니면 책을 내는 활동 혹은 컨텐츠를 만드는 활동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파내려 간다면 생산적 몰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소비적 몰입은 나쁜 거고요, 생산적 몰입은 좋은 겁니다 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비적 몰입은 반드시 나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것에도 몰입을 해보지 못한 사람보다 그게 비록 소비적 몰입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런 몰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본인이 진짜로 원하거나 정말 해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무섭게 다시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몰입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비적 몰입이든 생산적 몰입이든 몰입 자체는 무조건 내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뭐 스타크래프트 굉장히 옛날 게임이지만 e스포츠라는 것을 만들어낸 당시의 스타 플레이어 이묘한 선수를 좀 예시로 들어보면, 이 사람도 그냥 게임을 소비적으로 몰입을 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문제아였는데, 이런 사람을 기본으로 해서 이걸 즐기는 스포츠 문화로 만들어낸 건 이 사람의 몰입 덕분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인 전략과 창의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보는 맛을 주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스포츠가 짜릿함을 주는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걸 게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페이커 선수나 이런 분들까지 나타나게 만든 초석을 닦은 거죠. 여기에서도 처음에는 소비적 몰입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변환이 되면서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생산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치 제가 단순히 타이타닉이 좋고 그리고 컴퓨터 언어가 좋아서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커뮤니티를 생성시킬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그냥 처음에는 타이타닉을 그냥 꾸준히 팠을 뿐입니다. 근데 이걸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그 이후의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죠. 이묘한 선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재밌어서 시작을 했고 무섭게 시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판이 한 번 더 커지면서 본인이 어떤 마켓을 만들어내는, 시장을 창출해내는 이 일을 해내신 거죠. 이게 소비적 몰입이었다가 생산적 몰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적이든 생산적이든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몰입을 하라고만 뭐라고 윽박 지르고 조언을 합니다.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래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이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한테 여전히 대학생 때의 저는 그냥 방학 때 내내 게임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자취방이 있었는데 누나가 잠깐 서울에 한 2달 정도 거주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 여름방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름방학 동안에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방학에만 제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침 10시, 11시쯤에 일어나서 계속 정말 밥만 먹어가면서 게임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새벽 5시까지, 4시까지.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 눈에는 저 녀석 서울대 가더니 제대로 놀지도 못한 거 이제 푸느라 아주 그냥 대학을 방탕하게 다니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한 학기만 정확하게 그렇게, 한 학기 방학이죠. 한 학기의 방학 동안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일주일이나 2, 3주에 한두 번 정도 취미 삼아서 즐길 수 있는 정도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도 실컷 해보는 경험, 그러니까 몰입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제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몰입한다라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을 나중에 승부를 봐야 할 때 정말 그 경험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산적 몰입만 강요하지 마시고 소비적 몰입을 잘 하고 있다면, 그리고 뭐 고3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나의 커리어적 여유가 있다면 그런 몰입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몰입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나의 소질과 흥미 여부를 몰입을 했을 때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다른 영상 중에 내가 여기에 소질이 있는지 알려면 이것을 해봐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말 그대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그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취미 생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다 보면 내가 첫 번째는 소질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지 그리고 소질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나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질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잘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재미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프로 전향을 꿈꾸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격투기 선수는요, 지금 세계 챔피언 격투기 선수인데 이 사람이 그 전에 가구를 팔았다고 합니다. 키가 한 196쯤 되고 완전 근육질에 정말 신체 능력이 정말 뛰어난 이런 타고난 격투기 선수 같은 사람이 가구 판매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UFC 해설진들도 도대체 가구를 왜 판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조지 클루니 영화배우 있죠? 이분도 원래 보험 판매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계속 그 얼굴이었으면 판매왕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본인이 연기를 해봤더니 잘하는 것 같고 재미도 있다라고 하면 프로의 레벨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실력은 있어요. 실력은 있는데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커리어로 가져갈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재미는 느끼는데 이거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취미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하는 거죠. 그냥 많은 어른들이 골프를 치는데 이분들이 막 정말 언더파 치고 이렇지 않잖아요. 저도 골프를 안 쳤을 땐 언더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역시 세상 모든 일은 내가 직접 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깨닫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더니 유튜브 조회수가 10만 뷰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지금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몰입을 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내가 이거에 소질이 있는지 그리고 흥미를 느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요만큼 해보고 저만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재미가 있으려면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막 공을 못 맞추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해요.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방 떨어지는데 실력을 올리려면 몰입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이제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몸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아주 어릴 때 뭐 20대 초반부터 근력 운동에 재미를 들렸고, 이게 내가 정말 프로 레벨로 갈 건지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미로 한참 10년도 한참 넘게 계속 운동을 해 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을 해보는 경험,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나의 역량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게 몰입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몰입은 단순하게 그냥 이거 한번 해봤다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몰입을 하게 되면 일적인 측면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대기업 전략실에 다니고 있을 때의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사에서 네트워크 광고라고 하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뭐 언론 사이트 갔었을 때 막 배너 광고 뜨는 걸 보실 거예요. 그게 구글이 만든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구글이 이걸
약간 제공하는 광고 지면들을 구글이 운영을 해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간단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네트워크 광고 제휴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조사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들 정보가 쭉 나와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코리안 클릭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코리안 클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정보를 쭉 보다가 우리 정도의 레벨에서 어느 정도의 업체하고 제휴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MAU라고 하죠.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계속 들어오는 사람 수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순위를 쭉 매기고 1000등까지를 쭉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1000등까지 하면 이 정도면 정말 많이 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저 보스한테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기준도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딱 말을 끊더니 왜 1000개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숫자가 자기적으로 끄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왜 1000개인 거죠? 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자기적인 게 맞고 저는 1000개면 충분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챌린지를 받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저도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진짜 보여줄 거야 라고 해서 밤 정말 새벽까지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트 몇 개 조사했죠?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13,786개를 조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13,786개죠? 라고 당연히 질문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 사이트에서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 전체 모수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박수 받고 잘 보고가 끝났고 CEO 보고까지 잘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몰입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계기가 어떻게 됐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점, 성과를 실제로 내는데 몰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몰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대로 된 몰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는 아니고 제 권고사항이자 추천사항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몰입이 잘 됩니다 라는 이런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첫 번째로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꼭 조성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공부를 할 때는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거나 학교에 있는 제 공부 책상에서는 공부가 잘 됐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확 줄이고 잠만 자고 밥만 먹는 공간으로 거의 집이 고3 생활 동안은 그랬고, 그리고 학교를 가도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늦게까지 하고 왔습니다. 최대한의 몰입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 세팅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연락들을 받게 되잖아요. 뭐 이메일도 오고 전화도 오고 메시지도 오고 진짜 정신이 없죠.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전략 업무를 하면서 많이 했었던 일이 데이터 크런치라고 해가지고 로우 데이터를 엄청 많은 로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일을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야근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저녁에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건 그래도 좀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골라놓고 정말 고요해지고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을 때, 그때 새벽까지 작업을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광고 조사할 때도 새벽까지 일을 했던 이유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한테 잘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내가 몰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몰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구분을 해놓거나 인지하고 있으면 몰입하기가 훨씬 좋고 낭비하는 시간 없이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몰입하겠다라는 의지하고 집념이 필요합니다. 물론 게임 같은 거나 약간 소비적 몰입인 것 중에서는 그냥 재미있으니까 빠져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생산적인 몰입은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해내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지 않으면 대부분 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되면 내가 이걸 좋아했는지 소질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몰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축구선수 메시도 신이라고 불릴 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18년 동안 자신이 연습하고 연습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죠. 세계 넘버원이 됐던 시절이 있는데 이걸 한 건 무수한 노력이었고, 장미란 선수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5만 킬로그램의 리프팅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요. 매일 5만 킬로그램이면 어느 정도냐면 100kg 벤치프레스를 500번 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러니까 몰입은, 특히 생산적 몰입은 정말 의지가 강력해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의지가 있어야 간신히 될까 말까 정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일에 몰입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저도 사실 제가 뭐 이걸로 개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공학이라는 전공을 고르고 그렇게 진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 그리고 정말 좋은 대학교에 컴공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도 아주 어릴 때 8살, 9살 때부터 기계어 뜯어가면서 막 이렇게 바꿔보고 파일 저렇게 바꿔보고 막 최적화 세팅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뭐 게임을 하는 것보다 게임을 만들고 코딩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을 하는 그 세팅이 게임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척 형들 만나면 막 새로 나온 게임 같은 걸 막 시켜주는데 게임은 좀 하다가 말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뜯고 맨날 밤새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기억이 너무 정말 그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황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재미있는 것은 몰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게 생산적인 몰입이면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소비적인 몰입, 아까 남들이 떠먹여주는 이런 소비적인 몰입도 물론 계기로서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무슨 계속 정말 일만 하면서 살거나 계속 생산활동만 하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취미생활 같은 소비적 몰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넷플릭스 유명한 드라마나 이런 거 나오면 보고, 유튜브도 뭐 사실 지적 유익이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지식이나 아니면은 논문 같은 거 틀어주는 그런 거 방송 보면서 그냥 그렇게 즐깁니다. 뭐 그게 제 인생에 얼마나 대단히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세계사라든가 국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서 되게 보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소비적 몰입 정도지 생산으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재미가 있는데 그게 생산적 몰입이다, 이건 절대 놓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거다라는 말씀도 첨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몰입이라는 단어,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심오한 단어에 대해서 이만큼까지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나에게 몰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동의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커넥팅 더 다츠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몰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떤 하나의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지식이 되고 정보가 되는 컨텐츠를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